자, 윤석열 탄핵 시민의 힘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중에 명태균 게이트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역할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 직접 취재한 박형광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승광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뭐 이번에 뉴스토마토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국회 또 탄핵 그 집회 직접 가셨더라고요. 취재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아,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에 닥쳤기 때문에 네. 좀 씁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게 고맙다. 우리 민주주의를 더 진보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왜냐면은 많은 그 2030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많은 예,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탄핵이라는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라이브도 같이 하셨잖아요. 지금 2030 청년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 어떤 반응이나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뭐 길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 탄핵 그 첫 투표 있을 때, 네. 첫 의결 날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민분들께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이길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민분들이 더 현명하다. 그리고 더 끈질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잠도 편히 자고 또 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그 편집국장께서 네.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다 풀어내는 책도 네. 써야 되지 않냐. 책을 하시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곧 대선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대선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 잠깐 사이에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처음 영상을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실 거예요. 그때 많이 말랐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래도 잘 먹고 잠도 나름 잘 잡니다. 그 지난 12.3 계엄 내란 그때 박형광 기자 어떠냐, 괜찮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계엄 선포됐은 그날 대피를 하셨던 건가요? 어땠습니까? 이제 그때 제가 사실 다른 유튜브 방송, 시사 유튜브 방송을 보던 네. 차였는데 아하. 속보가 떠서 예. 저도 계엄이라는 말이 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말인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맞나 좀 얼떨떨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느냐를 사실 먼저 찾아봤어요. 기사를요. 예.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느냐. 어허.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저도 국회로 처음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본능적으로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국회로 가야겠다. 네. 하고 국회를 갔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네. 포고령이 나온 뒤에. 예. 왜냐하면 그 포고령을 보면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처단한다. 그 기자들을 직격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됐어요. 현장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이라도 피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편집국장이 그때 했던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그 유사시에는 남겨뒀던 마지막 퍼즐을 기사로 내야 되지 않겠냐. 네. 그게 기자로서 마지막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최대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체포가 되든 최대한 그 시간을 늦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어디 계셨어요? 뭐 호텔 같은 데 있었습니까? 네, 저 모처에, 모처에? 호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사실 약간 불안해가지고 다음날 방송하냐 마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이야 사실은 웃으면서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심각했죠. 그리고 예. 정말 시민분들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아직 그 계엄 상태의 그렇죠.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이거 뭐 어설펐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준비를 차근차근 했었고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시민들이 막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좀 느꼈던 거는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를 촉발시켰고 맞습니다. 끌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궁지에 몰렸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사실은 좀 미친 짓을 한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좀 느꼈었다. 라는 말씀.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조금 저런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방이 지난 13일 날 참고인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뭐 어떤 것 때문에 출석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사실 이제 그 계엄에 위협을 받은 언론인의 증언을 네. 받겠다라고 하셔서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아시겠지만 김어준 씨가 나와서 네. 너무 충격적인 제보를 폭로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발언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과방위 위원장인 그 최민희 의원께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은 2차 표결 전이었으니까 탄핵 소추안 2차 표결 전이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좀 정신 좀 차리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당 기자들은 의원들 앞에서 웃으면서 취재를 할 겁니다. 네. 다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말 그대로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기자들입니다. 네, 기자들도 목숨 걸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갔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총뿌리를 겨눈 이 정권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그 기자들조차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상태를 가져가면 기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중에라도 선거에 또 나오신다면 응징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결국 이렇게 막 어처구니 없는 어떤 내란 행동을 한 게 계엄을 하게 된 게 명태균 씨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또 지금 뭐 황금폰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는 본인의 어떤 특검 요구 그리고 황금폰의 존재 유무 때문에 계엄을 발동했다라고 믿고 보고 있죠. 있어요. 명태균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네. 자, 뭐 지금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면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고요. 명태균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니까 검찰 준 거다. 근데 왜 또 박주민 의원일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께서 그 율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좀 믿을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저희도 사실은 명태균 씨와 접촉을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명태균 씨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매듭 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접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말하기로는 뉴스토마토랑 밥도 먹지 마라. 아직까지 너무 불신이 강하셔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못했는데 시작을 뭐 저희가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국면으로 넘어왔지만 앞으로 만약에 정말 탄핵이 된다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거고 여당은 또 나름대로의 그 회생을 하고자 노력을 할 텐데 이 명태균 게이트를 마무리를 아직 못 지었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 공천으로 장난치고 네. 예, 권력을 나눠 먹고 그랬던 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불법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황금폰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충 보면 대통령 부부 그리고 김종인, 뭐 이준석, 오세훈, 김진태, 뭐 박완수, 홍준표 등등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여기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죠.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 정권을 비호하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황금폰
USB. 야, 나중에 공개되면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력한 정치인들을 나열하셨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 명태균 씨와 관여돼 있고 거기에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계시죠. 그 다 어떤 그 대권 주자란 말이죠, 여권에. 예, 그분들이 이 황금폰 USB의 어떤 자료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 생활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뒤에 뽑아주겠지. 다 잊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1년만 지나면 괜찮다. 네. 예, 그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혹시 박형근 기자가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까요? 황금폰. 퍼즐 하나 더 남았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죠, 계속. 다음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피신한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 보도가 임박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보도도 그렇고 아마 이 황금폰이 발견됐다고 이제 그때쯤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보도 때문에 그냥 명태균 때문에 계엄이라는 걸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 전에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준비하고 실행 단계를 그때로 정한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좀 사실 설명할 길은 잘 없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사실. 물론 이제 그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네. 그 포고령에 보면은 그 전문의들 복귀해라. 네. 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4일이 그 전문의 시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끼워 넣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수세에 몰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준비해 왔다가 그때 발동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에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 지금 검찰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씨 지금 탄핵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여러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도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법안으로 또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한덕수 총리께서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도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마 민주당에선 탄핵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 들 거고 네. 총리 탄핵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무난하게 통과될 거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로 다 나뉘어져 있는 수사가 특검으로 모여질 거고 거기서 진실이 밝혀질 건데요. 네. 물론 이제 특검의 수사와 관계없이 헌재 판결을 기다려서 탄핵이 이뤄질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또 독립기관이니까 그렇죠. 별도로 수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전국 자체가 지금 계엄, 이 탄핵 그리고 내란 요거만 좀 보다 보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잠시 좀 네. 여론에서 좀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다만 네. 또 탄핵 이후 국면에서 이것은 또 여당을 옥죄일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탄핵 그렇죠. 국면이기 지금 뭐 되지 때문에.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4월일 수도 있고 뭐 5월일 수도 6월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지금 유력한 지금 여권의 주자들 거의 다 지금 다 걸렸어요. 제가 보니 다 걸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당 기자들, 예. 지금 여당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여당 기자가 아니라 제2당 기자다. 2당이다. 예. 지금 탄핵 소추안이 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자주 섞인 얘기도 하고 지금 누구를 취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사실 기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누가 대권 주자냐. 여당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좀 지목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을 뭐 밀고 있다, 친윤에서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굉장히 깊이 뭐 관여돼 아주 있는 것처럼 깊숙이 보이기 때문에 관여돼 있는 것 리스크가 같아요. 굉장히 클 예.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의원도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조기 대선 출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네. 어떻게 보면 저랑 특수 관계인이신데, 네. 뭐 그 이준석 의원께서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네. 뭐 개인적인 능력으로 잘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파를 본인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가면 앞으로 정치 생활이 쉽지 않으실 거다. 물론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기자고, 네. 또 아직까지도 가장 여권에서는 본인이 가진 유산이 많은 정치인이다,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명태균 게이트 또 윤석열 탄핵으로 결국 대단의 막을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하고 싶은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주말에 탄핵 그 소추안이 의결되는 것을 네. 보고 사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공포라는 것은 무형의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나름의 공포가 좀 있었나 봐요. 네. 왜냐면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는 정말 제가 도마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잤고, 그리고 탄핵 비상계엄이 있고 난 뒤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험을 좀 느꼈었고, 네. 그리고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제 위에 저를 짓누르는 뭔가가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눈물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게 시민분들이 해주신 거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하다. 좀 생각이 네. 좀 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들 비상계엄 이후에 시민분들이 국회를 지키고 매일매일 집회를 이어가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여당도 그렇게 버티다가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시민분들 위대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너무 감사드리다, 네. 감사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